I came to you for answers to my questions. 내가 너한테 왔는데 이때 누가 말한 거지? 왕이 말한 거니까 I는 킹이겠고 you는 hermit이겠죠. For answers. 답을 위해서 왔습니다. 뭐에 대한 답이요? 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위해서 당신에게 왔는데 if you can give me none,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면 이때 none은 부정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자리, 즉 직접 목적어 자리죠. give me가 간접 목적어니까 그래서 직접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얘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아무것도, 그렇지? 없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면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주세요. So that 동그라미.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I can return home.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 그때 someone is running toward us.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toward가 누구를 향해죠. 어디를 향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은자가 말을 했네요. Let's see who it is. Who it is를 갓괄호로 묶어주시면 얘는 간접 의문문절이기 때문에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지 않죠. 그지? 그래서 누구인지를 한번 봅시다. 라는 뜻이 되겠죠. The king turned and saw a man running out of the wood. 왕은 돌아서 몸을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and saw 두 개가 병렬되어 있죠. turned and 세모 saw 이렇게 병렬되어 있죠. 이때 saw는 무슨 동사? 지각 동사. 그렇죠. 지각 동사니까 running 대신에 뭘 써도 동사 원형. 그렇지. run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Some man running out of the woods. 숲으로부터 달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되겠죠. When the man reached the king. reach 자체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reach가 있었지만 reach라는 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예요. 그지? 그래서 at 같은 뭔가 전치사를 쓰고 싶게 생겼지. 그지? 근데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렀을 때 he fell down. 그가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이때 he는 누가 돼요? 그 남자. 그치. the man이 되겠죠. The king could see blood flowing. 얘도 마찬가지로 지각동사가 되겠죠. see가 flowing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얘 대신에 flow를 써도 상관이 없겠죠. He could see blood.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From a large wound. wound가 뭐야? 상처라는 명사인데 근데 무슨 뜻도 있어요? 동사로 상처 입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타동사로. In his stomach. 이따가 나옵니다. 그의 배에 있는 큰 상처로부터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the wound. 그 왕은요 씻겨주고 밴디지가 이제 붕대를 감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치료했다라는 거예요.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고 나서 and then he and the hermit carried the man into the hut.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왕이랑 은자가 carried the man 남자를 옮겼습니다. 어디로? into the hut 오두막으로 옮겼습니다. 너네 능률기미니까 헛은 봤었죠 우리, 그지? 어디서 봤니? 사과에서 봤죠, 그지? The man closed his eyes and fell asleep. 남자는 눈을 감고 잠에 들었습니다. closed랑 fell asleep이랑 병렬이 되어 있는 거겠죠? Because 동그라미를 보시고 he was completely exhausted. The king also lay down and slept. 뭐였기 때문에? 그가 누구예요? 왕이요. 왕이 완전히 지쳤었기 때문에 왕은 also 또한 lay down 누워서 and slept 잠에 들었습니다. 자 보니까 얘도 because 동그라미 해보시면 얘 접속사죠.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이 있죠. 부사절의 주어를 보니까 주절이는 the king이랑 같아야 달라요? 같으니까 얘도 우리가 뭘로 바꿔줄 수 있을까? 분사구문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being completely exhausted로 바꾸면 되겠고 접속사 주어 떼고 being completely exhausted니까 being을 생략하고 그냥 completely exhausted로 바꿀 수도 있겠네요. 됐니? 본문 4 보겠습니다. 안 빠르죠? 괜찮죠? 그대로 할게요 그냥.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the man was staring at him. 그가 즉 왕이 awoke in the morning. 잠에서 아침에 깨었을 때 awoke는 awake의 과거형이고요. 과거 분사형은 awoken입니다. 뒤에다가 n만 붙여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wake up이랑 같은 뜻이에요. wake up, woken up이라고 하죠, 그지? woke up, wake up, woke up, woken up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왜? 발음 이상해? wake, woke, woken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up만 붙여주면 같은 뜻이 되는 겁니다. 그가 아침에 깼을 때 그 남자가 was staring at him.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Forgive me.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The man begged. beg가 뭐예요? 빌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빌었습니다. I don't know you. 이때 I는 king이 되겠고 you는 man이 되겠고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And I have no reason. 저는 이유가 없습니다. 뭐 할 이유가? to 부정사 할 이유가. 그렇지. to 부정사 to forgive you. 과거를 묶어서 reason에 연결시켜 주시면 당신을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The king replied.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랬죠. You might not know me. 너는 나를 모를지도 모르지만 but I know you. 이때 you는 king이 되겠고 I는 man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잘 챙겨두라고 한 거야. The man answered. 그렇게 남자가 대답했대요. During the last war, 지난 전쟁에서 you killed my brother and took my property. 내 동생을 죽였고요, 형제를 죽였고 and took my property. killed랑 took랑 병렬되어 있겠죠. and에 세모해 주시면 그리고 제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When I knew that 대답해서 끊어주시면 제가 대절을 알았을 때 when 동그라미 해주시고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네가 은자를 만나러 갔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왜 had gone을 썼습니까? 알았던 시점보다 간게, 그지? 왕이 간 게 더 먼저니까 과거 완료형으로 쓴 겁니다. I decided to kill you on your way back. 나는 당신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On your way back. 언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가. However, 하지만요, I came across your bodyguard who recognized me and wounded me. 나는 마주쳤습니다가 되겠죠. come across가 누구누구를 마주치다라는 뜻이고 run into랑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ran into로 바꿔도 되겠죠. 당신의 병원들을 마주쳤고요. 컴마 후니까 같이 동그라미 볼까요? 얘는 뭐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거네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bodyguards를 가리키는 거죠. 경호원들인데 걔네들이 recognize, 저를 알아보다라는 뜻이죠. recognize, 나를 알아봤고 나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얘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거네요. 그죠? 빠르니? 못 따라온 것 같은데? 괜찮아요? all the way 동그라미 해주시고 비록 I escaped, 내가 탈출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I would have died, would have died의 밑줄 배표 if의 동그라미 hadn't saved의 밑줄 별표를 쳐주시면 능력임을 하셨으니까 가정법은 예선생님 해주셨나요? 해주셨으면은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if절에 동사 자리를 보고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그치? 그래서 if절에 가정법 과거라면 동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죠? if절에 과거형이 들어가죠. 자,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면 가정법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진짜 제대로 한 번만 해놓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 우리가 가정법 과거니 과거 완료니 하는 그런 말들이 뭐에 관한 거냐면요 if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앞뒤라고 안 하냐면 방금 우리가 본 문장처럼
if가 어디 있을 수도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if 절이라고 하겠습니다. if 절에 주어 동사 자리에 얘가 동사를 과거형으로 썼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 명칭은 의미에 대한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거? if 전에 동사의 형태에 대한 거예요. 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그런 말들을 직설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정법이 아니고 직설법이라고 해요. 직설법이 뭐냐면 명령문이랑 가정법을 뺀 모든 문장이 다 직설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어려울 뿐이지 그냥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영어 거의 99%가 다 직설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요 명칭은 그렇다 치고 자, 형태랑 의미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형태가 직설법에서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으면 의미가 뭐죠? 과거죠. 그지? 현재형으로 쓰여 있으면 의미가 현재죠, 당연히. 그지? 그리고 과거 완료로 쓰여 있으면 의미가 뭐죠? 대과거예요, 대과거. 정직하죠. 그러니까 형태랑 의미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딱딱 맞아 떨어져요. 직설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가정법에서는요. 형태랑 의미적인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똑같이 과거형으로 쓰여 있는데 의미는 현재죠, 현재. 그지? 현재를 나타내고 있다고요. 또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지? 뭔가 실현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미래를 나타낼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쓰기도 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형태랑 의미가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가정법에서는 형태가 뭐일 때? 과거 완료로 쓰여 있을 때 뭘 나타내요? 이때 과거를 나타내잖아요. 얘도 또한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랑 다르잖아, 그지? 과거형이면 과거를 나타내야 되고 현재형으로 쓰였으면 현재형이 되고 과거 완료로 쓰였으면 과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는 맞지 않다 보니 그래서 가정법에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법을 불러줄 때 명칭으로 불러줄 때 가정법 과거니 과거 완료니 하는 것은 뭐에 관한 거다? 형태에 관한 거라고요. 됐니? 의미는 과거라고 불렀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정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동사자리 그럼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 그냥 일반적으로 동사형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죠. 그지? 그 다음 또 모두 들어가니 비동사일 때는 were이 들어갑니다. were. 그치? 비동사일 때는 were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수일치를 무시하고 were이 들어가죠. 그지? he가 됐던 I가 됐던 they가 됐던 she가 됐든 it이 됐든 간에 그냥 were로 써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옛날 고대 영어에서 가정법이 있었어요. 똑같이.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했었어요. 이따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weren이라고 읽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가정법의 비동사를 표기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n이 탈락하면서 were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침 복수형의 비동사 과거형이랑 똑같은 형태이다 보니까 그냥 얘를 were로 읽어주는 것 뿐이지 원래는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거를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비동사에 해당하는 were를 써주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일단 뭘 나타냅니까? 뜻이 뭐예요?
가정법 과거일 때 얘는 뜻이 뭐죠? 첫 번째 뭐의 반대? 현재의 사실의 반대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겁니다. 그치?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뭐라 그랬죠? 실현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미래를 나타낸대. 그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겁니다. 1번의 과거형과 비동사 were를 썼을 때 이 두 가지를 둘 다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두 글자로 표기하면은 얘는 시제가 뭐예요 지금? 현재인 거고 얘는 시제가 뭐예요? 미래인 거네, 그지? 맞지? 그러면 이 과거형이랑 were를 썼을 때 현재를 나타낼 수도 있고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문장을 읽다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준 게 뭐냐면 were에다가 투부정사를 붙이는 were 투부정사예요. 얘는 뭐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만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얘만 나타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should에다가 동사 원형을 갖다 붙이는 가정법 if절 동사 자리에 should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도 있으니까 뭐도 있겠어?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미래도 있겠죠. 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미래는 뭘 말합니까? 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지? 그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should 동사 원형은 언제 쓸까?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교무실 갔다 올 테니, 그지?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와가지고 이야기해라고 너네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너네가 절대로 필요한 게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혹시 필요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있을지도 모르는. 그치, 두 번째죠, 그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should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정법이라는 것은 사실의 반대가 기본이거든요. 그지? 사실의 반대가 기본인데 should 동사 원형을 썼을 때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버렸잖아. 그래서 얘는 가정법과 직설법의 딱 중간 어딘가에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if절의 동사절에 들어가는 건 알았으니까 이제 주절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아셔야겠죠, 그죠? if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주절의 동사절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냐? 가정법 과거인 경우에 뭐가 들어가죠? 동사 자리에 간단하게 조동사의 과거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있죠? will, can, shall, may의 과거요. would, could, should, might, 그지? would, could, should, might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고 뒤에는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옵니다. 그지? 그런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가정법일 수도 있고 직설법일 수도 있다 그랬죠.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와도 돼요? 그냥 조동사의 현재형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will, can, shall, may가 와도 되고 또 뭐도 와도 돼요? 얘는 플러스 명령문이 와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됐다. 하나만 더 해. 가정법이 좀 지루하죠, 그죠? 자,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그럼 이제 우리가 내가 힌트를 다 줬어. 얘는 뭐에 관한 거라고요? 가정법 과거니 과거 완료니 하는 명칭들은 형태에 관한 거야, 의미에 관한 거야? 형태에 관한 거라고 했어. 그럼 가정법 과거에 우리 과거형 썼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에는 동사절에 뭘 쓸까? 그럼 과거 완료였어. 뭐예요 그게 형태가? 헤드 PP죠. 아, 그래서 헤드 PP 쓰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주절의 동사 자리는 뭘 쓸까요? 그냥 그것만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뿐만 아니라
다른 조동사의 현재형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조동사 플러스 뭐라고 그랬지 아까? 뒤에? have pp입니다. have pp. 요 두 개는 헷갈리시면 절대로 안 돼요. 두 개를 거꾸로 쓰신다거나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조동사 뒤에 뭐? have pp가 와야 됩니다. have pp.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는 뭐에 대한?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각 이 조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동사 원형 쓴 경우는 아까 우리가 봤지만 주절이랑 뭐랑 종속절이랑 시제 맞춰주려고 그냥 과거형을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주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과거형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얘는 독보적이죠.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붙인 경우는 뭐에밖에 없어요? 가정법에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if절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절에 그냥 조동사 플러스 have pp가 나왔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걔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 그냥 조동사라고 적은 이유가 would have pp도 있고 could have pp도 있지만 may 그지? 걔는 현재형이잖아요. may have pp도 있고 cannot have pp도 있고 그 각 조동사 have pp마다 의미가 고유한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동사라고만 적어 놓은 거고요. 얘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할까요?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지?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if절에 뭐가 들어갔죠? had pp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 겁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I would have died.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Now my sons and I will serve you forever. 이제부터 내 아들들과 저는요 당신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왕이겠죠. 그 다음 pleased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ies so easily. 이때 pleased가 PP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죠? 우리 아까 전에 했었네. 분사 구문이겠죠. 그럼 얘도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어떻게? 기복이 때문에니까 because the king 그렇지. The king was pleased. was pleased. to 앞에서 끊어주시면요. 이때 투부정사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지.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뭐? 감정의 원인을 역할을 하고 있죠. 뭐뭐 하게 되어 뭐뭐 하게 되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기뻤는데 뭐 하게 되어서 기쁜 겁니까?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에 have make friends with가 친구가 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화해하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친구가 되었다라고 그냥 보셔도 되고 근데 여기는 의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랑 그의 적과 so easily 그렇게나 쉽게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에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근데 좀 이상하죠. to 뒤에 뭐가 와 있어요? have pp가 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해봅시다. 야 아니 모르니 투부정사 완료부정사 다 배웠어요? 모른다. 다 괜찮아요. 이거 언제 쓰는 거예요? 과거일 때? 뭐라고? 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해봐. 언제 써요? 투부정사하고 그 원래 공동사의 그렇지. 시제가 다를 때 시제가 다를 때. 자,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너무 멀면 안 되니까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혹시 모르겠는 거 있으면 이따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 쉬는 시간 끝나고. 자, 문장 딱 4개만 적을게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미안하다 야. 요것만 다시 적자. 순서가 이렇게 쓰는 게 더 이해하기 편해서. 됐니? 자, 잘 들으세요. 동사가 얘를 우리가 본동사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볼 때 동사에 s가 붙거나 안 붙거나 이때 시제는 뭐니? 현재죠, 현재. 그리고 본동사라는 전제를 깔고 볼 때 여기에 ed가 붙었습니다. 그럼 얘는 뭐죠? 과거죠. 자, 이때 얘가 현재가 아닐 확률은 몇 퍼센트입니까? 빵 퍼센트예요. 맞아요. 그죠? ed가 붙었는데 뭐라 그랬어? 내가 전제를 본동사라 그랬어. 그럼 준동사 과거 분사는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지? 본동사란 전제를 깔아놨을 때 이거 과거가 아닐 확률은 빵 퍼센트입니다.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본동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절대적으로 시제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절대 시제라고 합니다. 그지? 근데 준동사 같은 경우에는 얘의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말은 상대죠. 그지? 상대 시제라고 하고요. to 부정사, to에다가 동사 원형 붙인 게 기본형이잖아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단순 부정사라고 해요. 이 이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 단순 부정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to 부정사의 시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 시제인 거고요. 그래서 뭐랑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을 하냐면 아까 얘기를 잘 해줬는데 본동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시제가 본동사랑 비교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 단순 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본동사랑 시점이 같을 때 우리가 단순 부정사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뭐가 있죠? 그럼 방금 우리 봤던 거 to have pp가 있겠네요. 얘는 우리가 완료 부정사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언제 쓸까요? 본동사랑 똑같이 비교를 했을 때 본동사의 시점보다 하나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우리가 완료 부정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죠. 그지? 앞선 시제로 가는 거죠. 그러면 본동사가 현재면 얘 뭐가 되는 거야? 과거가 되는 거고 본동사가 과거면 얘 뭐가 되는 거야? 대과거가 되는 거죠. 한번 우리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얘는 똑같이 생겼을 때 본동사의 경우에는 똑같이 생겼을 때 똑같은 시제만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얘는 똑같이 to be 단순 부정사로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본동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얘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죠.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가 되는 거죠. 왜? 단순 부정사로 쓰였을 때는 본동사랑 시점이 같으니까. 그지? 얘는 시제가 과거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죠. 해석해 볼까요? 그는 보입니다. seem 부정사면 뭐뭐 해 보인다죠? 그가 부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그를 보는 시점은 언제예요? 지금 현재야, 현재. 그가 부자인 것도 지금 내가 그를 보고 있는 이 순간 현재인 거예요. 그죠? 얘는요. 그를 본 게 언제예요? 과거죠. 근데 그가 부자인 건 언제예요? 과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내가 그를 봤어. 언젠가 봤단 말이야. 5분 전이 될 수도 있고 1년 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이 아닌 지금보다 과거 어느 시점에 봤단 말이야. 근데 그가 부자인 것도 언제야? 내가 그를 봤던 바로 그 시점과 동일한 시점인 거예요. 알겠니? 그지? 그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시제가 현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돼요? 과거가 되는 거야. 그를 본 건 언제예요? 지금. 내가 지금 그를 보고 있는데 그가 지금보다는 더 전에 부자였던 것처럼 보인다가 되겠죠. 그죠? 얘는요. 시제가 과거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대과거가 되겠죠. 그치? 대과거. 그럼 내가 그를 본 게 언젠가 과거인데 과거에 봤던 그 시점보다도 언제? 더 전에 부자였었던 것처럼 보였다가 되겠죠. 한글에 였었다라는 말은 없는 건 아는데 그치? 편의상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왕이 기뻐한 시점보다 그 남자랑 적이랑 친구가 된 시점이 훨씬 더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to have pp를 써줬다라는 겁니다. The king forgave the man and promised to restore his property. 그 왕이 그를 용서해 주었고요. and promised to restore. 뭐 하기로 약속했습니까? 복구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돌려주다, 복구해 주다 이런 뜻이죠. 그의 재산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After the man left, 그 남자가 떠난 다음에요. The king went outside to talk to the hermit. 왕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to 앞에서 끊어주시면요. 목적이 되겠죠. 부사적용법. 은자랑 말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답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하자.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요. I beg you to answer. beg가 아까 뭐라고? 간청하다. 빌다 간청하다. 그래서 beg 목적어 투부정사면은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해달라고 애원하다, 빌다, 간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렇게 빕니다. 제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왕이 이야기했고요.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그들은 이미 답변이 이루어진 겁니다. 수동태로 쓰인 거죠. 그치? 대답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네요. Said the hermit. 이때 said the hermit은 보통 우리가 그 소설 같은 거 보면은 따옴표 안에 이제 말풍선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도치가 일어나요. 도치가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돼요. 위에 거는 The King said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거는 said the hermi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작가 마음이에요. 자, what do you mean? 무슨 말씀이십니까? The King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분 암기하실 때도 그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뭐는 안 되냐면 대명사일 때는 도치가 안 돼요. said he는 안 됩니다. 알겠지? 대명사일 때 도치가 안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도치하지 말고 쓰세요. 알겠죠? 그냥 안전빵으로. 그죠? What do you mean? 무슨 말씀이십니까? The king asked. 왕이 물었습니다. If you hadn't helped me. 또 나오죠? hadn't helped에 밑줄 발표해 주시고 would have left에 밑줄 발표해 주시면 얘도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동그라미 You would have left. 너는 아마 떠났을 것이고요. And that man, 그 남자는 would have attacked you. 너를 공격했을 것입니다가 되겠죠. Would have attacked에도 밑줄 배포해 주시면 Therefore, 따라서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digging. 가장 중요한 때 시기는요 언제였냐면 when you were digging 거기다가 각과를 묶어줄까요? 네가 땅을 파고 있던 그때입니다. 얘는 지금 명사절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간접 의문문절로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 앞에 얘는 관계 부사절로 봐도 되거든요. 그치? 관계 부사절은 명사절입니다. 왜? 앞에 있는 명사까지 합쳐서 관계 부사절은 명사절로 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앞에 사실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 the time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he most important time was the time when you were digging.
어떤 때? 네가 땅을 파고 있던 그때입니다. 가 되겠죠.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helping m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언제? 그 땅을 파던 때는 and helping me who만 가까워로 묶어줄까요? helping me만 가까워로 묶어주시면 나를 돕는 것, 제가 주어가 되겠죠.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Later, 그 다음에 나중에 the most important time, 가장 중요한 때는 was when you cared for the man. 거기도 가까워로 묶어줄까요? 근데 앞에 얘도 마찬가지로 더 타임이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바로 그 사람을 돌보던 때입니다. 그 남자를. If you hadn't helped him, hadn't helped도 밑줄 배포해 주시고 would have died도 밑줄 배포해 주시면 되겠죠. if에 동그라미 하시고 얘도 가정법하고 완료가 되겠죠. 네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he would have died. 그가 죽었을 것이고요. So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and helping him. 거기도 가까워 붙어볼까요? 그를 돕는 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Remember. 그래서 기억하세요.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that부터 important까지 괄호를 묶어서 time에 연결시켜 주시면 중요한 오직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now라는 거죠. 이게 이 글의 뭐예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보통 얘는 지금 보니까 옛날에 어떤 이솝우화 같은 그런 느낌이죠. 보통 그런 것들은 어디에? 글의 후반부에 뭐가 나오죠? 교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때 이솝우화의 교훈이 바로 그 글의 주제가 되겠죠.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문장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that you are with 괄호로 묶어서 person을 연결시켜 주시면 네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요. And doing that person good. 자, 얘만 한번 체크해보고 끝낼게요. 자, 부동사를 활용을 한 수거들인데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목적어를 돕다, 이롭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얘는 목적어에게 해를 끼치다라는 뜻이겠죠. 얘는요. 목적어를 돕다, 호의를 베풀다 이런 뜻이죠. 많이 봤을 거예요. 얘는 Can you do me a favor? 우리 어렸을 때 스크립트에서 많이 봤죠. 얘 몇 형식인 거예요 지금? 사형식인 거예요. 그럼 사형식이니까 우리 뭐로도 바꿀 수 있지? 삼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삼형식으로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이때 이 do good이랑 do harm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do harm 이렇게 되겠죠. do harm 이렇게 되겠죠. 그치? to를 쓰고요. to 목적어 이렇게 써요. 아니 이게 do good이랑 do harm 둘 다 do good이랑 do harm은 to를 써요. 얘만 뭘 써요? do a favor for 목적어 있습니다. 이런 수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선행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고 끝나고 네, 지금 8시 5분이니까요. 15분까지 쉴 거 혹시 질문 있거나 하신 분들을 말씀하시고 이거 춥니? 아직? 네.